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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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혼수 상태 환자의 손가락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 이건... 나영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패턴을 받아 적었죠.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 나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둘러 팀장실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녀를 기다린 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박 간호사, 지금 정신이 제대로 들어요? 김수진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간호사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수 상태 환자가 살인 음모를 알린다고? 모스 부호로? 동료들의 시선이 나영에게 쏠렸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환자에게 과몰입한 거예요. 망상이야. 팀장님,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만. 오늘부터 204번 환자 접근 금지예요.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204번 병상으로 독극물을 들고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병원 중환자실에 희미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간호사 박나영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죠. 발걸음 소리조차 삼키는 두꺼운 고무 바닥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오늘도 시작이네요. 나영은 작게 중얼거리며 첫 번째 병상으로 향했습니다. 3년차 간호사가 되어도 이 시간은 여전히 낯설었죠. 생과 사 사이에 매달린 환자들. 그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때로는 버거웠습니다. 201번 병상의 김할머니. 뇌출혈로 쓰러진 지 2달째였죠. 바이탈 체크를 마치고 다음 병상으로 이동했습니다. 202번, 203번, 그리고 204번. 이도현, 38살의 남자. 나영은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지 석 달.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죠. 처음 한 달은 젊은 아내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달엔 일주일에 2~3번.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도현님, 오늘도 잘 버티고 계시죠? 나영은 습관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걸었죠. 아무래도 혼자 있는 환자들이 더 신경 쓰이거든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때는 건장했을 체격도 이제는 앙상해졌죠. 링거줄과 각종 기계에 연결된 몸. 그래도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조심스럽게 체온을 재고 혈압을 확인했어요.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환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죠.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옆 병상을 정리하던 선배 간호사 정은숙이 혀를 찼습니다. 은숙 선생님, 가족분들 연락은 없었나요? 글쎄, 아내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전화 한 통 했다더라. 그것도 병원비 때문에. 더는 감당 못하겠다고. 나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되죠.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잖아요. 은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영아, 너무 정주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그래서 모두가 가망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하지만 나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누군가는 이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나영은 잠시 204번 병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이도현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거든요. 착각이겠지. 나영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보니
이도연의 손은 여전히 가만히 놓여 있었죠. 저녁 근무 교대 시간. 나영은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204번 병상의 모니터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어요. 뇌파에 작은 파동이 일었다가 다시 잠잠해졌죠. 혹시, 정말 혹시, 나영은 차트에 그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6시 42분.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나영은 계속 이도연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의 가족들은 포기했을까?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 그날 밤 나영은 일기장을 펼쳤죠. 오늘 204번 환자에게 작은 변화가 있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있었다. 내일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영은 여느 때처럼 204번 병상 앞에 섰죠.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하며 차트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도연의 오른손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죠. 하지만 다시 보니 분명했습니다. 톡, 톡, 톡. 일정한 간격으로 3번. 그리고 잠시 멈춤. 다시 톡, 톡. 나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패턴이 있었어요. 3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됐죠. 마치 모스 부호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도연님, 제 말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은 계속됐죠. 나영은 서둘러 노트를 꺼내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3-2-3-4, 3-2-3-4. 10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죠. 나영은 당직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님, 204번 환자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김진우 레지던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손가락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패턴도 있고요. 김 의사는 나영을 따라 병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도연의 손은 가만히 있었죠. 지금은 안 하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영이 노트를 보여줬지만 김 의사는 시큰둥했습니다. 근육 경련이에요. 장기간 와상 환자들한테 흔히 나타나죠. 하지만 패턴이 있었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3-2-3-4로 계속. 박 선생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혼수 상태 환자가 의식적으로 신호를 보낼 수는 없어요. 김 의사는 차트만 대충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나영은 억울했죠.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그날 오후 선배 간호사 은숙에게도 말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나영아, 정들었구나. 그런데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다음 날 아침, 나영은 일부러 204번 병상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혈압을 재는 척, 링거를 교체하는 척 하면서 계속 관찰했죠. 오전 10시 정각.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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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번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3분 정도 촬영하자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나영은 즉시 재생해봤죠. 화면 속 이도연의 손가락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나영은 병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모스 부호 관련 책을 찾아봤지만 패턴이 맞지 않았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양한 신호 체계를 검색했습니다. 3-2-3-4.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퇴근 후에도 집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숫자를 더하면 12, 알파벳으로 치면 L, 아니면 날짜? 3월 23일 40. 다음 날 나영은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도연의 손을 살짝 잡고 물었죠.
도연님, 만약 제 말이 들리신다면 한 번만 쥐어주세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미세하지만 분명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나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착각이 아니었죠.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예, 아니오가 두 번이면 지금 불편하신가요? 톡, 톡. 두 번이었습니다. 나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도연은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갇혀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주치의인 정영철 과장을 찾아갔지만 그는 코웃음을 쳤죠. 박 간호사,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뇌파 검사 결과 보셨죠? 의식 수준이 너무 낮아요. 하지만 영상도 있고 직접 손도 쥐어줬다니까요. 그건 반사작용일 뿐이에요. 희망적 관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나영은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근무 때 다시 204번 병상으로 갔죠. 도연님, 저 나영이에요. 아무도 안 믿지만 저는 알아요. 뭔가 말하고 싶으신 거죠? 이번엔 패턴이 달랐습니다. 1-4-3, 1-4-3 계속 반복됐죠. 나영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어요. 이도연은 분명 무언가를 전하려 하고 있었죠.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1-4-3이 뭘까? 왜 계속 이 숫자만? 새벽 3시, 나영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1-4-3, I love you. 각 단어의 글자 수였죠. 하지만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나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나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노트북을 펼쳤죠. 지난 일주일간 기록한 이도연의 손가락 패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스 부호 변환 사이트를 찾아 하나씩 대입해 봤어요. 3-2-3-4는 맞지 않았지만 다른 패턴들이 하나둘 해독되기 시작했죠. 짧은 신호 하나를 점, 긴 신호를 선으로 바꿔보니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위-엄. 두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해독했죠. 도-와 마이너스 주-세 마이너스요. 증-거 인-어 마이너스요. 새벽 2시까지 작업한 끝에 나영은 확신했습니다. 이도연은 정말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나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중환자실이 한산한 시간을 노렸죠. 204번 병상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도연님, 저예요. 박나영 간호사. 어제 신호 해독했어요. 위험하다고 도와달라고 하셨죠? 잠시 후 이도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한 번 명확한 예였어요. 누가 위험한 건가요? 천천히 알려주세요. 이번엔 복잡한 패턴이 시작됐습니다. 나영은 재빨리 받아 적었죠. 10분이 지나자 움직임이 멈췄어요. 마치 힘이 다한 것처럼. 그날 밤 나영은 다시 해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병원 보안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나영 간호사님, 내일 오전에 잠시 보안실로 와주시겠어요? 무슨 일인가요? CCTV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낸 나영은 다음 날 보안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뜻밖의 인물이 있었죠. 병원 행정부장 최원석이었습니다. 박 간호사, 요즘 204번 환자한테 자주 가던데? 최 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네, 담당 환자니까요. 근무 시간 외에도 자주 가더군. CCTV에 다 찍혔어.
나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하려 애썼죠. 환자 상태가 걱정돼서. 그 환자 의료비 체납이 심각해. 조만간 요양병원으로 전원 갈 거야. 네. 하지만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요. 최 부장이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박 간호사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그리고 앞으로 불필요한 접촉은 자제해. 민원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나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갑자기 전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최 부장의 태도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나영은 몰래 이도연의 의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사고 당시 보험금이 10억이 넘었는데 수익자가 아내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수익자는 이도연의 사업 파트너 강민수. 나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파헤쳐보니 강민수는 최원석 부장과 대학 동기였죠. 저녁 근무 시간. 나영은 다시 204번 병상으로 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어요. 도연님, 강민수라는 사람 아세요? 순간 이도연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모니터 알람이 울릴 정도였죠. 나영은 서둘러 진정시켰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이도연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 필사적으로 받아 적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정은숙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아, 선배님. 바이탈 체크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건 뭐야? 그냥 메모장이에요. 은숙이 다가와 메모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선배님, 왜 이러세요? 나영아, 너 지금 위험한 짓 하는 거야. 그만둬. 무슨 말씀이세요? 은숙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최 부장이 널 주시하고 있어. 이 환자한테서 떨어져. 부탁이야. 선배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환자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숙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선배가 나간 후 나영은 서둘러 이도연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필사적으로 전달한 그 메시지는 누 마이너스 군 마이너스 가 마이너스 날 마이너스 중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려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강 마이너스 민 마이너스 수 마이너스 가. 나영은 숨이 막혔어요. 이도연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험에 처해 있었죠. 복도로 나온 나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간호사실로 돌아가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모두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휴게실에 혼자 앉은 나영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혼수 상태 환자의 손가락 신호를 누가 믿어줄까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병원 주차장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죠. 그 안에서 누군가 중환자실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나영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이도연의 생명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메모장을 가슴에 품은 채 나영은 결심했습니다. 뭐든 해야 했어요. 혼자서라도. 다음 날 아침 7시 나영은 간호팀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심호흡을 했죠. 메모장을 꽉 쥔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수진 팀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나영이 들어서자 안경 너머로 쳐다봤죠. 무슨 일이에요, 박 간호사? 팀장님, 204번 환자 관련해서 보고 드릴 게 있어요. 나영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의 손가락 신호, 해독한 메시지, 그리고 의심스러운 정황들까지.
김 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서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 팀장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영을 똑바로 봤죠. 박 간호사, 지금 정신이 제대로 들어요? 네. 혼수 상태 환자가 모스 부호를 보낸다고? 살해 음모를 알린다고? 김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다 기록했고, 그게 증거예요? 당신 망상을 적은 메모장이? 나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팀장님, 저는 박 간호사, 당신 지금 환자에게 과몰입한 거예요. 번아웃 증상이야. 김 팀장이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죠. 3년 차쯤 되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특정 환자에게 감정이입해서 현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멀쩡하다고요. 그래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최근에 제대로 쉬어본 적 있어요? 연차 쓴 게 언제죠? 나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부터 204번 환자 담당해서 제외시킬게요. 그리고 상담실 예약해 드릴 테니 꼭 가보세요. 팀장님,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 다른 데 퍼뜨리지 마요. 병원 명예실추죄로 징계받을 수 있어요. 나영은 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댔죠.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오후 근무를 시작하려는데 중환자실이 술렁였습니다. 204번 병상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나영이 다가가자 모두 돌아봤어요. 병상 머리맡에 빨간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별관리 환자 마이너스 간호사 단독 접근 금지. 2인 1조 간호 필수. 나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은숙 선배가 다가왔죠. 나영아, 이제 그만해. 위에서 결정 난 거야. 선배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를 위한 거야. 더 이상 관여하지 마.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앞선 사람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정민도 상무님이세요. 최원석 부장이 굽신거리며 맞았습니다. 정민도는 주변을 둘러보다 나영을 발견했어요. 곧장 다가왔죠. 박나영 간호사시죠? 네, 그런데요.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정민도는 나영을 복도 끝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이도현 과장 건으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면서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정민도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사실? 혼수 상태 환자가 살인 음모를 알렸다고?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이도현 과장은 우리 회사 핵심 인력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수십억짜리고 만약 근거 없는 소문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면 정민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할 겁니다. 병원도 가만 안 둬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데 그게 중요해요? 증거 있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증거. 나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민도가 일어섰어요. 앞으로 이도현 과장 관련해서 어떤 정보든 유출하면 그땐 정말 끝장이에요. 알겠어요? 그가 나가고 나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 나영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내가 뭘 건드린 거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나영아, 잘 지내니? 평범한 안부 전화였지만 나영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전화를 끊고 나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것처럼 진실도 어둠에 묻히는 걸까요? 다시 중환자실로 내려온 나영. 204번 병상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이도연은 여전히 누워 있었죠. 혼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때 나영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건드린 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크고 어두운 무언가였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과몰입했대. 스트레스 받았나 봐. 원래 예민했잖아. 나영은 간호사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이도연의 차트가 떠 있었어요. 며칠 후 전원 예정이라는 메모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어. 나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해도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해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간 나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붓고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이도연 씨,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은숙이었어요. 나영아, 정말 그만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선배님은 다 알고 계시죠? 진실을. 은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이 뭔데? 세상엔 묻어야 할 진실도 있는 거야.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숙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너도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못 본 척하는 법을 배워. 혼자 남은 나영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밤 11시, 나영은 병원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과거의 기억을 불러왔어요. 3년 전 인턴 시절이었습니다. 25살 청년 한태준. 급성 백혈병 환자였죠. 나영이 처음으로 전담한 환자였습니다. 밝은 성격에 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죠. 나영 선생님, 오늘은 좀 어때요? 제 얼굴색이? 그때 나영은 바빴습니다. 인턴은 늘 시간에 쫓기죠. 태준의 미세한 변화를 놓쳤어요. 호흡이 조금 가빠진 것도, 손톱색이 변한 것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후 새벽 응급콜이 울렸죠. 태준이 급성 폐렴으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이 퍼진 거예요.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늦었습니다. 나영은 태준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25, 꽃다운 나이였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나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장례식장에서 태준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며칠 전 날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숨쉬기가 힘들다. 나영 선생님께 말해야 하나. 하지만 너무 바빠 보여서 나영은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봤다면, 그의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면, 단 한 번만 더 물어봤다면, 그 후로 나영은 달라졌어요. 환자들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과민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204번 병상의 이도연을 보며 태준이 겹쳐 보였어요. 모두가 포기한 환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신호, 혼자 남겨진 외로운 싸움. 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전하려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미안해요, 태준 씨.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휴게실 불을 끄고 나온 나영.
복도 끝 204번 병상이 보였습니다. 접근 금지 팻말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평생 그녀를 괴롭혔듯이 이도연마저 외면한다면 더는 간호사로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나영은 주먹을 꽉 쥐었죠. 이번엔 다를 거예요. 반드시. 다음 날 오전 나영은 환자 소지품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이도연의 개인 물품이 봉인된 상자에 담겨 있었죠.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소지품 정리는 간호사 업무였습니다. 나영은 장갑을 끼고 상자를 열었어요. 지갑, 시계, 그리고 서류 가방. 가방 안쪽 포켓에 USB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접힌 종이 한 장. 펼쳐보니 메모가 빼곡했죠. JM 건설 프로젝트 마이너스 50억 누락정민도 비자금 계좌 마이너스 스위스 8월 15일 자금 이동 확인. 나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회사 횡령의 증거였어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메모 아래쪽에 숫자가 적혀 있었죠. 3234. 이도연이 처음 보낸 신호와 같았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문서와 녹음 파일들. 그중 하나를 클릭했죠. 정상무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이도연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정민도의 차가운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검찰에. 도연아, 너도 가족이 있잖아. 예쁜 아내도 있고. 협박인가요? 충고야. 현명하게 행동해.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날짜는 사고 이틀 전이었죠. 나영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교통사고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도연이 직접 확보한 것 같았죠. 영상 속에서 검은 SUV가 이도연의 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충돌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동이었어요. 박 간호사님, 빨리 와보세요. 204번 환자. 나영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이도연의 상태는 평소와 같았어요. 오히려 간호사들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CCTV 좀 보세요. 보안실 모니터를 가리키는 동료. 화면에는 1시간 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204번 병상 앞에서 멈춰섰죠. 그리고 주사기를 꺼냈어요. 어머, 저게 뭐야? 다행히 다른 간호사가 다가오자 남자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떨어뜨린 것이 있었죠. 작은 약병이었어요. 나영은 즉시 약재부로 전화했습니다. 이 성분 좀 확인해 주세요. 10분 후 답이 왔어요. 고농도 염화칼륨이네요. 정맥 주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죠. 나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이도연을 제거하려 한 거였어요. 보안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원석 부장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이건 내부에서 처리하죠. 소문나면 병원 이미지가. 환자 생명이 위험한데 이미지가 문제예요? 나영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나영은 휴대폰을 꺼냈죠. 그때 정은숙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나영아. 선배님, 이제 못 참아요. 나영은 112를 눌렀습니다. 살인미수 사건을 신고합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황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나영은 USB와 녹음 파일을 건넸어요. 형사는 자료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죠. 정민도 씨 소재 파악해 주세요.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포착됐습니다. 출국 시도 중입니다. 형사가 나영을 봤어요.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범죄를 막았어요. 최원석 부장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정민도의 문자가 떴죠. 계획 실패. 각자 알아서 해. 정은숙이 나영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나도 겁이 났어. 정민도가 병원 이사와 연결되어 있거든.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4번 병상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이도연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도착한 후 중환자실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나영은 형사에게 건넨 USB 자료를 함께 검토했죠. 정민도의 횡령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도연 씨가 아직 위험합니다. 병원 내부에 공범이 있을 수 있어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병실로 옮기는 게 좋겠네요. 최원석 부장이 반발했지만 경찰의 압력에 결국 물러섰죠. 나영은 동료들과 함께 이도연을 일반 병동의 특별실로 옮겼습니다. 경찰관 2명이 24시간 경비를 섰어요. 그날 밤 정민도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 수사관들이 병원에 왔어요. 이도연의 사고 당시 의료 기록과 CCTV를 모두 압수했죠. 나영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도현 씨의 손가락 신호를 처음 발견한 게 언제죠? 2주 전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경련인 줄 알았는데 나영은 자세히 진술했어요. 메모장에 기록한 패턴들도 제출했죠. 사흘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민도는 이도연의 차에 GPS를 설치했었어요. 사고 당일 동선을 파악하고 SUV 기사에게 충돌을 지시한 거였죠. 기사는 거액을 받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병원 내부 공범도 드러났어요. 최원석 부장은 정민도에게 뇌물을 받고 이도연의 상태를 은폐하려 했던 거였죠. 그는 즉시 해임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도연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뇌파에 변화가 나타났고 자발적 호흡도 늘어났죠. 의료진은 희망적이라고 했습니다. 나영은 매일 이도연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아무도 막지 않았죠. 도연님, 이제 안전해요. 정민도는 구속됐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녀는 이도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내분도 연락이 왔어요. 오해가 풀렸대요.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이도연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죠. 처음엔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나영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고, 마,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리고 있었어요. 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지만 분명했어요. 매일 와주셔서 힘이 됐어요. 나영은 울음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고 신호를 보내주셔서. 이도연이 미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주치의가 검사를 시작했죠.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거였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이도연의 아내 지연이 도착했어요. 그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지쳐서. 이도연이 힘겹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나영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정은숙 선배를 만났죠.
나영아, 정말 대단했어. 내가 없었으면 선배님도 결국엔 도와주셨잖아요. 은숙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앞으론 용기를 내볼게. 너처럼. 저녁 나영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별이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이는 작은 빛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찰이었어요. 박나영 간호사님, 정민도가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횡령, 살인미수, 모든 걸 인정했어요. 나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이도현 씨가 제출한 자료 덕분에 추가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지켜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진실을. 다음 날 병원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환자 안전 강화 방안 마이너스 간호사 의견 적극 수렴.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죠. 이도연의 병실로 향하는 나영. 문을 열자 그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나영 간호사님. 목소리가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오늘 재활치료 시작한대요. 곧 걸을 수 있을 거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평생 잊지 않을게요. 모두가 포기했을 때 끝까지 제 편에 서주신 것. 나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를 지키는 건 간호사의 일이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나영은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죠. 오늘도 누군가의 신호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복도 끝에서 김수진 팀장이 나영을 불렀어요. 박 간호사. 네, 팀장님.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 팀장이 손을 내밀었죠. 앞으로는 간호사들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겠어요. 나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국은 온다는 것. 나영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병원 재활센터에서 이도연이 평행봉을 잡고 걸음을 연습하고 있었죠. 처음엔 휠체어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보조기구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도연님. 물리치료사의 격려에 이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죠. 석 달 전 창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영은 유리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들른 거였죠. 박 간호사님. 이도연이 그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활을 마친 이도연은 휴게실에서 나영과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가 놓였죠. 다음 주에 회사 복귀해요. 벌써요?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새로운 감사팀이 만들어졌대요. 제가 이끌기로 했어요. 이도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회사의 부정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도연님이라면 잘하실 거예요. 간호사님은 어떠세요? 듣기로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던데. 나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환자 신호 감지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의식이 없는 환자들의 미세한 반응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거죠. 병원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도연 사례가 계기가 되었죠. 사람의 생명은 아주 작은 신호 하나에서 시작되거든요. 나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꺼풀의 떨림,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호흡의 변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도연이 진지하게 들었죠.
다음 날 나영은 첫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젊은 간호사 20명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환자는 말하지 못해도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화면에 이도연의 사례가 나왔죠.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된 상태였지만 교육이 끝난 후 한 신입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선배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영은 그 열정 어린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봤습니다. 일주일 후 이도연이 정장을 입고 병원을 찾았어요. 회사 복귀 첫날이었죠. 잠시 들렀어요. 인사드리려고. 나영과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나영을 바라봤어요. 단순히 생명만 구한 게 아니에요. 제 삶의 의미도 되찾게 해주셨어요. 나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도연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요.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그들을 감쌌죠.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요. 정은숙이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죠. 나영이가 참 많이 성장했네. 한 달 후 나영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병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세 신호 감지 매뉴얼이 정식 간호 교육 과정에 포함된 거예요. 수많은 간호사들이 새로운 관찰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이도연의 회사도 변화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감사팀은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정민도가 남긴 부정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죠. 어느 저녁 나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한 명의 환자가 눈을 떴다.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도연 씨가 가르쳐준 교훈.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도연이었죠. 나영 씨, 창밖 보고 계세요? 첫눈이에요. 네, 보고 있어요. 저녁 같이 하실래요?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나영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죠. 새 출발이네요. 우리 둘 다. 이도연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위하여. 나영이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구할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나란히 걸었어요. 발자국이 하얗게 새겨졌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지친 한숨,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 동료의 외로운 뒷모습, 우리가 놓치는 수많은 신호들 속에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손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